안녕하세요. 네, 이대훈입니다. 피스모먼은 평화는 모두의 것, 즉 평화 안보를 커머닝하자는 방향성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고요. 오늘 SDG 16번에 관해서 1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포럼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이 기후위기, 빈곤, 식량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후반부 세 줄이 SDG 이행의 전제인 평화안보, 혁신적 해결, 이렇게 주제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SDG 전체에서 평화 안보를 다루고 있는 게 많지 않고 SDG 16에서 살짝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10분 안에 말씀드리려고 하니 상당히 이제 난감한 느낌이 먼저 들긴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별로 인기 없는 주제인데, 이제 먼저 오늘 말씀드릴 취지를 핵심을 말씀드리면, 저희 SDG 처음에 한 7, 8년 동안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확산되다가 최근에 2, 3년 동안 특히 코로나 거치면서 이제 비관적인 실패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작년 북경 이해 당사자 포럼이나 이번 방콕 포럼에서도 이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 SDG 16에 관해서 논의하면 실패, 처참한 실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도입부에 저희 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정부 간 대응 회의가 많아지면서 적극적인 반전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SDG 16을 깊게 보시면 적극적인 파국을 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SDG 16번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신데요. 그래서 포용, 사망, 폭력, 법치, 무기, 거버넌스, 국제협력, 아동착취, 인신매매, 사법평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 보고서에서는 주로 이제 진전 상황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통계에서도 보셨듯이 사망률에 있어서 진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속 가능성,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다, 이런 마인드로 다시 한번 통계를 보시면 지금 거의 20년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비극적인 자살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이제 개인적인 사법적인 문제로 보지 않는 건데, 지속 가능성,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다는 SDG의 원리로 보면 사회적 타살일 수 있거든요. 네. 무기도 이제 범죄 수단의 무기만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최근에 이제 무기 수출 4위로 도약하겠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그래서 범죄 수단으로서의 무기뿐만 아니라 수출되는 무기들, 세계 4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때 한국이 값싼 거를 또 잘 만들어요. 그래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다른 구미 국가들보다 싸게 잘 팔아요. 자, 이거 살상률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자, 이런 논외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SDG 16을 보실 때는 예외적인 영역이 너무 많다. 정부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희는 실패를 얘기하는 거고, 또 SDG 16을 보고서를 종합하고 감시하는 국제적인 시민단체들의 최근의 평가에 의하면 저희가 티핑 포인트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SDG 전체의 티핑 포인트가 SDG 16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엉성하게 구조되어 있고 국가의 책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목표인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챙긴다, 사법적으로 평등하게 한다라는 취지가 붕괴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저희 선진 국가들의 민주주의 붕괴에서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G 16을 저희가 평가하고 미래를 가늠할 때 그 외에 폭력 감소와 생명 지키기에 대한 국제적인 더 치열한 논의의 장이 어디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SDG 16이 일종의 마사지, 치장, 위장으로 만들어졌다고 저희가 이제 중간 평가를 한다면
어디에서 치열한 논의가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5가지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일 첫 번째 것은 여성이 평화 안보의 주권자로 나서지 않으면 평화 안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를 인권으로 해서 전쟁 거부하고 전쟁 참여하지 않고 군축 못하게 하고 하는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평화 안보 없다라는 것이고요. 18년 거 세 번째 건 뭐냐면 사무총장의 경고문인데요. 경고문. 군축 지금 막지 않으면 군비 경쟁이 티핑 포인트라는 경과 보고서예요. 혹시 외교부에서 이거 번역하셨나요? 번역해서 퍼뜨렸나요? 그것도 책무이긴 한데 이런 거 질문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엔과 세계은행이 합작해서 평화의 경로라는 더 강한 경고문을 내는데요. 세계은행 아시겠지만 빈곤퇴치 기관이고요. 빈곤퇴치 기관에서 평화안보 문제를 다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 나오고 나서 싹 없어졌어요. 이 보고서와 같은 관행이 없어졌습니다. 이 보고서가 엄청난 경고문입니다. 이 보고서가 복합위기론의 근거인데요. 불평등이 위기 상태로 빠르게 치닫고 있는데 빈곤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 급격하게 소진돼 있고 선진국, 후진국 포함해서 내부 분열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분열을 촉진하는 것이 청년층의 배제, 청년층의 소외가 촉진하고 있는데 국가의 관행이 문제를 물리력으로 경찰력이나 군사력으로 해결하는 관념이 멈추지 않아서 무기가 세계에 퍼져져 버렸다라는 내용이에요. 고충이 늘어나고 고충이 집단화되고 있는데 무기가 손에 더 많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파국에 대한 경과 보고서인데 이거 SDG 논의할 때 반영이 잘 안 돼요. 사무총장 혼자서 애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우리 공동의 의자라는 보고서를 발표해서 지금 올 가을에 그 미래 의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것도 준비 과정을 잘 보시면 그 행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써 있지는 않지만 행간에 SDG가 실패할 것 같으니까 우리 새로 시작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써 있어요. 자, 이 논의를 SDG 논의의 장에서 해야 되고요. SDG 16번 할 때는 SDG 16의 실패가 전체 실패의 티핑 포인트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굉장한 갈림길이고요. 그 갈림길의 한 축에 군축, 군비경쟁, 군사주의, 군사적인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경쟁, 군사적 해법, 군사주의적인 어떤 정치 성향, 동북아에 집결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관점에서 SDG 16을 논의해야 되고요. 저 2022년도에 보고서를 보시면 결론 하나밖에 나지 않는다. SDG 16번 살펴보니까 실패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제대로 될지 부정적이다. 이 16번이 실패한다는 것은 SDG 의제 전체에 대해서 커다란 도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의 약화, 군비 경쟁,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생명도 놓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실패가 전체 SDG를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분 남았다고 지금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그 5가지 중요한 자료의 요약, 제가 해놨는데요. 제가 알기로 요약본을 다른 데서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잘 보시면 이 보고서는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원래 외교부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위기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를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SDG를 보고를 얼마나 잘하는가, 보완적인 정책으로 지금 마무리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를 실패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전쟁 행위와 전쟁 준비가 지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인류 사회를 얼마나 분열시키는지 이에 대한 포괄적 통제와 국가 책무를 지표화해야 됩니다. 군사활동이 기후위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미치는데 이거 외면하고 기후위기 했다는 거에서 반성하고 포괄적인 통제와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됩니다. 살상과 생태위기수단, 우리가 무기라고 부르는 것, 근데 무기뿐만 아닙니다. 무기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기후위기 요소가 너무 많은데 일단 감시도 없고 조사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 안에 무기가 별로 없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계 모든 곳에 무기를 팔고 있는데 값싸게. 이 책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래서 무기 개발, 생산, 비축, 확산, 무역, 알 권리에 대한 포괄적 통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분쟁은 항상 지역별로 일어납니다. 분쟁은 굉장히 소모적입니다. 다른 기후위기 예방 노력을 다 무화시킵니다. 지역별 분쟁 예방 가버넌스가 가장 우선시되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거 국가 책무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 간에 지금 통계청에서 잘 모르는 듯 아까 응답하셨는데 국방부에서 조사조차 않고 응답도 안 해요. 군사활동의 탄소가스 배출에 대해서 응답도 안 합니다. 당연히 통계청에 보고하지도 않죠. 그래서 부처 간의 이 복합적인 위기에 어떻게 협력해야 될지 새로운 거버넌스 원리 도입해야 됩니다. 산업위기지역, 빈곤위기지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이유로 한 폭력화의 위기지역이 있습니다. 거버넌스 발상도 바뀌어야 됩니다. 대량 살상무기, 신무기, AI 무기 선도하는 나라들이 다 동북아에 모여져 있습니다. 한국이 선도하고 있어요. 이 책무성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군사 안보 분야에 오게 되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악당 국가의 책무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들의 각고의 감시와 노력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